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가요. 바로 무릎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골관절염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질병이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는 뭐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번 증상이 나타나면 이전에 건강했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병이 일단 발병했다면 빠르게 좀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골관절염으로 인한 심한 무릎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다양한 치료 방법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임동선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임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의 주제가 이제 무릎에 발생하는 골관절염이라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무릎 골관절염 먼저 어떤 질환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무릎 관절염은 무릎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물렁뼈가 손상이 돼서 관절염이 시작이 되고요. 이런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관절 연골의 균형이 깨져서 관절 연골이 손실이 되고 염증이 네.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가장 주된 원인은 노화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연세가 드신 게 제일 많은 원인이 되고요. 2011년 우리나라에서 논문 조사에 의하면 무릎 진료를 받으신 65세 이상 중에 38%가 관절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건 맞고, 네. 우리나라 분들은 좌식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바닥에 앉고 아니면 쪼그려 앉거나 절을 하거나 아니면 쪼그려서 식사를 하시는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또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비만이 되시면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무릎에 실리기 때문에 네. 관절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일 많이 하시는 어머님들 있죠. 쪼그려서 뭐 밭일하거나 논일하거나 이런 어머님들도 같은 연세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네. 빨리 무릎이 닳게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골절이 되거나 아니면 낙상이 되거나 이러면서 인대가 다치신 분들도 무릎이 불안정해지는 게 흔들거리는 게 생기기 때문에 좀 관절염이 빨리 생기고 호르몬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더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에스트로겐 영향 때문에 좀 관절염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여성의 환자 수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그런 호르몬의 영향까지도 무릎 골관절염의 다양한 원인들 살펴봤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골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뭐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 무릎이 붓는다, 뭐 걷기조차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일단 어떤 증상이 좀 보이면 우리가 무릎 골관절염을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무릎이 불편하신 게 제일 먼저는 통증이 되겠죠. 뭔가 아프고 뻣뻣함이 있고 그리고 소리가 나고, 근데 소리만 나는 것은 사실 관계가 없는데 통증이 있으면서 소리가 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하면 무릎이 이제 붓게 되고요. 무릎이 실제로 이제 붓는 경우도 있고 물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래되면 관절 변형이 와서 흔히 오다리라고 그러죠.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휘는 변형까지 오시게 되는데, 육안으로 관절 변형이 관찰될 정도면 상당히 사실 오래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좀 빨리 치료를 적절하게 제때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릎 골관절염 아무래도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령 사회와 더불어서 그 환자 수는 이제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무릎도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많이 쓰고 오래 쓰실수록 닳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자식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점점 연도가 갈수록 무릎 관절로 진료받는 인원이 많아져서요. 2016년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받으신 분들이 370만 명 되시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2011년 정도의 조사에 의해서도 65세 이상의 한 38% 정도가 관절염이 있으시고 그중에 26% 정도는 꽤 심한 관절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단 우리는 이제 걷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 무릎
무릎의 통증이 와서 걷지 못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신체 균형도 깨지고 건강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릎 골 관절염 심해지기 전에 우리가 좀 주변에서도 자주자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증상이 보인다면 빨리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특히 이 무릎 골 관절염을 좀 조심해야 할 고위험군도 따로 있을까요? 네, 거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 뭐 요즘에는 아주 예전보다 평균 연령도 높아지시고 이러셨기 그렇죠. 때문에 건강하신 편이긴 하지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조금씩은 관절염이 있으신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분들 중에 좀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체중 조절이 안 돼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는 좀 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이 그런 호르몬 영향에 의해서 남성분들보다는 한 9배에서 10배 정도 관절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이시고 또 비만이시고 게다가 또 여성분이라면 특히나 무릎 골 관절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나이가 젊어도 이 무릎 골 관절염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설명까지도 좀 들어봤는데요. 진행 과정에 따라서 증상 또 무릎 모양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이제 지금부터는 무릎 골 관절염의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각각 다른 분들 단계 엑스레이를 찍은 건데요. 맨 처음에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정상인 경우는 뼈랑 뼈 네. 사이가 떠 있습니다. 떠 아. 있는 것이 이렇게 뭐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요. 서로 연골 높이가 있기 때문에 떠 있는데 그것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골극이라고 그래서 뼈가 맞닿으면서 뼈가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네. 많이 진행이 돼서 말기 정도 오시면 뼈랑 뼈가 완전히 맞닿아서 연골 공간이 하나도 없어지는 결국은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이런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뼈와 뼈끼리 닿는다는 건 사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좀 심한 네, 통증이 그렇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무릎 골 관절염의 진행 속도까지, 진행 과정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평소에 좀 무릎이 많이 아팠는데 병원 가기가 좀 두려워서 그냥 참고만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무릎 골 관절염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골 관절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뭐 이제 아주 심할 경우엔 뼈와 뼈끼리 부딪혀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조기에 증상을 인지하고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 과정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네. 4단계로 갈수록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맞닿고요. 진행이 될수록 점점 수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1단계, 2단계인 경우는 거의 초기이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 약물을 드시거나 아니면 연골 주사를 맞거나 네. 조금 심한 분들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뼈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이제 3단계 중등도 관절염인 경우는 유전자 치료나 아니면 관절 내시경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네.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3단계나 4단계 인공관절을 하든지 심하지 않은 분들은 관절 내시경으로 관절 안을 청소하는 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뭐 무릎이 아프다고 병원을 가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 무릎 통증이 좀 느껴지시고 붓는 것 같다, 좀 뻣뻣하다 이런 증상이 보이신다면 빨리 좀 병원을 찾아서 초기에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 따른 치료 단계까지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잠 못 이루는 고통, 무릎 골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쪽으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동선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 관절염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일 경우에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예, 초기 아까 1, 2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리치료나 운동요법, 뭐 수영, 걷기, 자전거, 스트레칭 정도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안 듣는 경우는 먹는 약이나 아니면 바르는 약, 그것도 안 듣는 경우는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안에 주사를 놓는 연골 주사나
조금 더 강력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뼈 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단한 네. 운동 요법만으로도 초기에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 진행이 되시지 않은 경우는 이런 아. 걸로도 치료가 될 수 있고 예. 완전히 연골이 다시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젊은 걸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진행을 상당히 늦추고 아. 천천히 진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기로 진행되는 걸 좀 막을 네. 수 있는 여러 가지 초기 치료 방법들 살펴봤고요. 이제 초기 단계를 넘어선 중기 단계에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예, 3단계 정도 되면 관절 간격이 사실 반 이상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통증도 사실 자주 일어나고 걷기도 많이 불편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맨 처음에 이제 주사제 치료, 관절 내의 고인, 부종을 제거를 하고 관절 내 영양제나 연골 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겠고 네. 관절 내시경 수술은 마취를 하고 수술은 하긴 하지만 크게 째지 않고 구멍을 2개 내지 3개 정도 내서 무릎 안에 연골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해주는 거고요. 또 새로 나온 유전자 치료 같은 경우는 주사 치료를 하면 그 안에서 세포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에 이로운 대식세포 반응을 일으켜서 네. 염증을 가라앉혀서 관절 전반적인 기능을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능을 개선하는 이런 치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기 단계의 여러 가지 치료법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주사제 치료, 관절경 수술, 그리고 유전자 치료까지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중기까지만 해도 이제 크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 무릎 골 관절염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서울입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와 중기 단계 이런 다양한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법으로도 좀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통증이 너무 심한 통증이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는 뭐 말기라고 후기라고 좀 그렇죠. 넘어가야겠네요. 수술밖에 없을까요? 치료 방법이? 네, 이렇게 골관절염 4단계가 되면 뼈랑 뼈, 연골이 거의 다 닳아가지고 맞닿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연골을 대신할 이제 물질을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치료나 뭐 줄기세포 치료나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연골 상한 부분을 깎아내고 금속과 플라스틱 제품으로 연골 역할을 대신하는 인공관절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네.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관절을 보존해 나가는 치료를 하다가 네. 또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생활이 불편할 때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몇 년 정도 좀 사용이 가능할까요? 최근에는 기구의 발달로 인해서 한 15년에서 20년까지는 수명이 있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요즘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나셨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더라도 60대 후반이나 70대 정도에 하시는 것이 좀 적절하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네. 살리는 치료를 먼저 좀 우선적으로 받고요. 그럼에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최후의 어떤 방법, 수술적인 치료로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관절염 때문에 뭐 질문 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땐 괜찮았는데 치료가 끝나고 또 좀 있다 보면 또 통증이 계속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계속해서 주사를 맞을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결국은 예. 관절염이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씩 통증이 있는 건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젊고 건강한 관절은 이렇게 화장실에 타일을 쫙 발라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두 장씩 깨지면서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붙이고 좀 떨어지는 부분을 약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좀 큰 손상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걸 정리를 하면 네. 처음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약물치료에는 이제 주사치료도 포함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절이 나빠지거나 다른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스테로이드나 이런 연골 주사들도 일시적 효과 때문에 계속 통증이 있어서 결국은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릎 관절염에서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염증 반응을 좀 차단을 해서 이것들을 계속적인 주사 치료나 뭐 스테로이드 치료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주사 치료로 무릎 환경 자체를 바꿔서 네. 쭉 끌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질환하고는 조금 이제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점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무릎 골 관절염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 다양한 치료 방법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평소 무릎 통증이 좀 많이 있으셨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들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네, 주신 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집 나이로는 83이고요. 네네. 이제 만으로는 81인가 둘인가 모르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83세시고요. 지금 일단 좀 목소리 들어서는 좀 많이 어딘가 아프신 것 같은데 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지금? 무릎이 앉았다 섰다 할 네. 때에 무릎을 힘을 주면은 서고 아파서 힘을 못 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디서 그때 진찰을 하니까 4단계 넘어간다고 한 지가 한 1년은 된 것 같으네요. 네네. 그런데 네, 이제 그리고 수술은 받지 않으셨고요. 네. 예. 아, 자, 지금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가 일단 좀 힘드시다면 일상생활에 좀 많이 불편함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불편해요.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무릎이 아파서 오래 고생을 하셨는데 예. 다른 병원에서는 4단계라고 그러시던가요? 4단계로 넘어간다고 헌지가 거의 지금 넘어간. 아, 한 일이 1-2년 되셨어요? 네. 네, 그러시군요. 최근에는 무슨 치료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아니, 요새는 치료도 그냥 안 받고 주사만 몇 번 맞고 그랬네요. 아, 주사는 맞으셨었어요? 예. 주사를 맞으시면 좀 좋아지시나요, 증상이? 좋아진지 어쩐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네. 아마 연세도 많으시고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서 4단계가 정말 맞다고 하면 수술적 네. 치료를 해야 좋기는 한데 예. 연세도 많으셔서 사실 수술이 많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4단계인지는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정확하게 네. 판정을 해야 되고요. 예. 생각보다는 뭐 4단계처럼 뼈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서 있을 때 연골이 조금 남아서 4단계가 아닌 3단계 정도가 되면 요즘에는 연골 주사나 이런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유전자 치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 수술 안 하고도 한 2-3년 정도 통증이 거의 없이 기능이 좋아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거나 일단은 검사를 정확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한 1-2년 되셨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고 진단을 받으신 지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문 병원에 가셔서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한번 다시 촬영을 해보시고 현재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또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수술 외에도 수술하지 않고도 유전자 치료만으로도 또 몇 년을 좀 통증 없이 버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계속해서 무릎 골 관절염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 72살이에요. 네, 72세시고요. 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무릎이 지금 이거 아픈 지가 한 2-3년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무릎이 관절이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기로 2개씩 빼내고 네네. 주사기로 그러고 그 포폴로 주사인가 뭔가 놓고 그렇게 하고 지금 지내거든요. 네네. 근데 네네. 수술을 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수술을 형편이 안 돼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그래도 겨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형편인데
왜 그런지 병원에 가면은 뭐 수술을 하라 뭐라 자꾸 그러는데 전 지금 직장 생활 수술을 못 하거든요. 지금 못 하는 형편이거든. 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연세가 드셨는데도 아직 일을 하고 정정하신데 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릎 혹시 엑스레이가 다른 병원에서 몇 단계라고 그러시는지 기억하세요? 거기선 뭐 3단계 이상 됐다고 3단계 그러는데. 이상은 됐대고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물을 그렇게 자주 뽑으실 정도면 사실은 물은 뽑는다고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예. 안에 근본적인 염증 상태를 없애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물이 차서 무겁고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시니까 뭐 한 1, 2주에 한 번씩 계속 뽑고 계신 거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게 뭐 연골 주사나 이런 것들로 잠깐 염증을 가라앉히고 윤활 작용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너무 안 드시면 이제 뼈 주사나 이런 걸 쓰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잘 모르시지만.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너무 자주 쓰게 되면 오히려 연골 손상을 더 일으키기 때문에 아직 4단계가 아니시라면 근본적으로 무릎 염증을 가라앉혀서 무릎 환경을 이제 가라앉혀 주는 거죠. 연골이 막 파괴가 되고 계속 염증이 일어나는 거를 차단을 하는 이런 새로 나온 치료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고려를 해보시면 그거는 주사 치료 수술하거나 뭐 입원이 하루 필요하거나 뭐 이렇긴 하지만 오래 활동이 제한되거나 이러신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은 계속 안 빼면 무릎이 좀 아프다고 부어갖고. 그렇죠. 부어서 아픈데 그런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부종이 감소를 하고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요? 네. 하여튼 그러면은 수술 않고도 그냥 괜찮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은 무릎 정도 상태가 정확하게 서서 찍는 사진에서 체중을 실은 사진에서 3단계인지 3단계보다 더 진행하셨는지에 따라서 적용 가능하기도 하고 별로 효과가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정확하게 검사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술하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유전자적 치료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무릎 상태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무릎의 뭐 연골이 다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 보시고 이런 치료가 가능한지 또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꼭 해야 하는지 한번 잘 고려를 해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무릎 통증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무릎 골 관절염의 진행 단계에 따른 다양한 치료법들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존적 치료나 어떤 비수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계가 느껴지고 계속해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면 결국에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을 텐데 수술적인 치료도 좀 역시 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당뇨나 경우 수술이 혈압이 가능할까요? 심하시거나 아니면 심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 또 연세가 너무 많으신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적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마취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까지 진행된 분들은 수술 전에 이제 해볼 수 있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냥 주사 치료, 단순한 주사 치료 말고. 네. 그런 치료 방법이 이제 유전자 치료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치료 원리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전자 치료는 주사제를 무릎 안에 이제 주사를 하는데 두 가지 약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동종 연골에서 유래한 세포인데 인터루킨 10이라는 거를 내뿜고요. 하나는 거기에다가 성장인자 TGF 베타 1이라는 성장인자를 이제 발산하게 하는 세포를
둘을 합쳐서 무릎 안에 주사를 하게 되면 M2 대식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염증 부분을 가라앉히고 염증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 이런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식세포들이 염증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차단을 하고 눌러주면서 연골이 계속 파괴가 되고 점점 좀 나빠지고 아까 아버님 말씀하셨듯이 무릎에 물이 차고 염증이 생겨서 붓고 계속 그것들이 통증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을 차단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통증이 좋아지면 결국은 다시 근육을 좀 더 튼튼하게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돌아다니거나 이런 기능적으로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관절 연골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거나 다시 살아나게 하거나 이런 치료보다는 기능 개선, 염증 환경을 개선해서 그 부분을 더 일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수술 없이도 비슷한 기능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통증만 줄어들어도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언제부터 좀 시행이 됐나요? 유전자 치료가? 유전자 치료가 시작된 것은 작년 11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도 초기에 예전부터 관심 있던 분들이 많이 치료를 하셔서 현재는 뭐 많은 병원들에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임상 결과 있으시면 임상 결과를 보면서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전자 치료가 나오기 전에는 이것도 약이기 때문에 미리 임상 시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치료를 1년 했을 때 점점 반응을 보면 자, 파란 것이 유전자 치료제고요. 회색이 위약입니다. 위약은 보통 생리식염수라고 그래서 그냥 물을 관절에 이제 주사를 한 거를 비교를 해보면 6개월까지는 둘 다 조금씩 좋아지지만 유전자 치료제가 훨씬 좋아지고 다른 그 위약은 점점점 떨어지는 반면에 유전자 치료제는 그 반응률이 점점 올라가서 1년째 되는데도 한 84% 정도 좋아지는 분들이 있다. 100명을 치료를 하면 84% 정도는 나는 좋아져서 느낌이 좋고 예전보다 훨씬 무릎을 잘 쓸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통증의 정도도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치료 시작한 지 이제 1년째, 2년째, 3년째까지 조사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1년째까지는 통증 점수가 많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씩은 통증 정도가 아주 1년 때 좋았던 상태보다는 조금 올라가기는 하지만 거의 3년이 돼서도 어느 정도 많이 안 올라가고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무릎 기능 점수는 높을수록 좋은 건데 1년째 많이 올라가서 2년째, 3년째까지 비슷한 기능으로 한 뭐 10% 정도 떨어지기는 하지만 비슷한 기능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시간이 지속이 되면서 그 기능이 유지가 된다는 점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아마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직접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영상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를 아까처럼 그 1제와 2제를 합쳐서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관절각 내로 정확하게 주사를 하게 되고요. 이것은 약제가 다른 부분으로 새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릎 관절 안에 들어갔는지 초음파로 반해를 확인하고 주사제가 들어가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비교적 굉장히 좀 간단한 그런 시술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절개 없이 주사기를 통해서 무릎 관절에 약제를 주입한다. 이런 설명을 좀 들어봤고 일반적인 주사 치료들 상당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연골 주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어서 6개월에 한 주기, 뭐 한 번 요즘에는 한 번 주사짜리도 있고요, 3번이나 5번 주사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윤활 작용이나 염증 가라앉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유전자 치료제 자체는 세포가 들어가서 세포가 들어가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전자 치료제라고 그러고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 세포를 직접 혼합을 해서 주입을 하면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이 대식세포 작용을 늘려가지고 무릎 안에 염증 환경을 이렇게 억제를 시켜서 전반적인 기능 개선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완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시술적인 방법은 큰 차이가 좀 없어 보여요. 예, 맞습니다. 시술적인 방법은 사실
초음파로 정확하게 보는 것도 요즘엔 연골 주사나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프롤로 주사 놓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주사제랑 똑같이 주사를 합니다. 맨 처음에 냉동된 영하 90도로 냉동된 상태로 약제가 도착을 하게 되면 그것을 15분 정도 상온에서 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약제를 추출을 해서 주사기에 혼합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주사 초음파 보면서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시술은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뭐 무릎을 구부린다든가 꿇거나 아니면 많이 걷는다는 거를 2주 정도 금해 주시고 보조기 착용하고 걸으시면 그 이후부터 이제 세포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점 무릎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유전자 치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유전자 치료는 골관절염이 자꾸 나빠지는 염증 상태를 눌러주는 대식세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통증이나 진통제를 넣는 게 아니라 골관절염의 원인이 계속 나빠지게 되는 원인은 염증 상태를 차단을 하고요. 그래서 발병 기전을 차단한다는 역할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투여 1년째 반응률이 84% 정도입니다. 반응률이 84%라는 것은 만족도가 84%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84%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100분 정도 치료를 했으면 84분 정도는 그 전보다 훨씬 무릎도 잘 쓰고 걷는 것도 좋아지고 일상생활이나 내가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여행이나 운동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네.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뭐 몇 달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12개월 차에 84%, 2년 이상까지는 어느 정도 기능이나 염증 상태, 본인이 느끼는 통증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 이전 임상 시험으로 밝혀진 치료입니다. 그럼 한 번 주사를 맞아도 한 2, 3년까지는 좀 그 기능이 유지가 된다라고 좀 예를 그렇죠. 주시면 그래서 될까요? 예. 연세 드신 분들 수술이 두렵거나 아니면 내가 연세가 너무 본인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네. 수술이 걱정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유전자 치료도 앞서서 살펴본 보존적 치료나 비수술적인 치료처럼 치료 대상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이 유전자 치료로 지금의 무릎 상태가 좋아지는 건 아닐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유전자 주사 치료를 봤을 때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예, 맨 처음에는 관절염 단계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중등도 이상인데 이제 단계는 4단계 중에 3단계 환자가 해당이 됩니다. 네. 4단계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완전히 관절 연골이 닳아서 완전히 이제 간격이 없이 붙은 분들은 사실상 이 효과를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제외가 되시겠고요. 단 네. 정확하게 사진을 평가를 하려면 서서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예전에 하시고 판정을 받으셨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관절 연골의 강직이라든가 뭐 무릎이 너무 안 구부러진다든가 변형이 크게 와서 무릎이 오다리가 됐다든가 뭐 아니면 반대쪽으로 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상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처음에 이 치료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예. 보통은 예전에 아까 설명드린 보존적 치료, 뭐 약물을 드신다든가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3달이나 했는데도 나는 통증이 너무 심하고 불편해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하시면 아주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짚어봤고요. 유전자 주사 치료만이 갖고 있는 한계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계가 네, 있을까요? 한계점도 있는데요. 주사 후에 몸이 붓거나 관절이 붓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연골 주사를 약제를 주사를 하는 게 아니라 동종 유래 세포 자체를 주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알러지 반응이 조금 더 심한 경우가 있고요. 네네. 일부에서는 뭐 평소에 알러지가 있으셨거나 천식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목이 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술 당일날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2주 정도까지는 세포가 활동을 하면서 이따가 케이스를 보시겠지만 관절이 오히려 붓게 됩니다. 붓는 동안은 무리한 활동을 하면 뭐 그 세포가 죽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좀 더 부종이 오고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주 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을 많이 하지 마시고 보조기를 착용하시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전자 주사 치료가 갖고 있는 한계까지 우리가 좀 짚어봤습니다. 자, 무릎 통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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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는 제가 아니고 우리 네. 남편인데요. 아, 예, 남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4살인데요. 네, 74세시고 지금 네. 어떤 상태신가요, 무릎이? 무릎이 그러면 막 입을 딱 벌릴 정도로 아프다고 하시고 무릎이 예. 부었어요. 많이 부어 계시고요. 예. 예, 혹시 병원에서 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병원에 이제 정형외과 갔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부었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렇게 막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니라고 뭐 몇 단계 이런 말은 안 했고 네. 그냥 이제 좀 안 좋다고 하면서 그 뭐 연골 주사라고 하던데요. 그걸 네네. 주더라고 진통제 섞어서. 그러셨군요. 네, 연골 그거 맞고 주사 왔어요. 치료까지 지금 받으신 상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바로 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좀 계속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이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기간이?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한 보름 15일 정도. 보름이요. 네네. 보름 정도 되셨으면 사실은 관절염 때문에 물론 이제 관절염이 처음 발견이 돼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 활액막염이라고 관절 안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엑스레이를 정확하게 판정을 해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네. 관절염 단계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뭐 보름 정도 그러셨다고 그러면 아주 말기는 아니실 것 같고요. 네. 관절염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네. 초음파나 MRI 검사를 해서 예, 예. 부종이 차는 원인이 뭔지 부종이 차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관절 연골이 닳고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뼈랑 뼈 사이에 이렇게 고무 패킹처럼 받치고 있는 물렁뼈가 찢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네. 세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 중에 원인을 파악을 하셔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행이신 거는 기간이 오래되시지 않아서 네. 빨리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치료는- 연골 주사를 맞으셨는데 좋아지시는 게 하나도 없으시대요. 아니 연골 주사 맞으니까 일단은 네. 그 진통제하고 섞어서 그런가 아픈 거는 좀 나아졌고 네. 그 지금은 조금 걷기는 하는데 그래도 막 전에처럼 막 자유롭게 걸어지지는 그러세요. 한쪽 무릎만 그러세요? 양쪽이 다 아프다고 양쪽이 다 하시고. 그러세요? 예. 양쪽이 다 그러신 경우는 생각보다는 조금 진행되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어. 그런데 한쪽이 많이 아프고 한쪽도 네. 같이 따라 아프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보통은 한쪽이 많이 아프시고 그쪽이 너무 아프니까 예를 들면 오른쪽이 아프면 너무 아파서 왼쪽으로 힘을 주시다 보면 왼쪽도 또 예, 똑같이 예. 비슷하게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보름 정도 아프시고 치료를 하시고 있는 상태니까 네. 치료를 조금 더 해보시고요. 네. 그러셔도 안 될 경우는 뭐 다른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네. 그 말씀하시는 네. 그 우리는 부산이거든요. 네, 여기가. 네, 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서울이죠. 네. 네, 어머니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은 크게 뭐 4단계까지 진행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MRI나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셔야지 현재 무릎 연골 상태를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정확하게 그 염증을 일으키는, 부종을 일으키는 원인부터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나 MRI 촬영을 해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통증을 조절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임동선 원장과 함께 유전자 치료까지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골 관절염의 다양한 치료법들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나에게 적합한 치료법이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유전자 치료 사례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63세 예. 여자분이시고요. 뭐 예. 요즘 63세시면 아주 젊으신 축에 속하시죠. 그러네요. 근데 무릎이 양쪽이 다 아프셔서 왔습니다. 최근에 연골 주사는 5번 정도 치료를 하셨고 예전에 한 2년 전부터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한 사이클씩 이렇게 치료를 하셨었고요. 네. 무릎이 양쪽이 아프신데 한 10분 이상 걷기가 힘드시고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양쪽 다 비슷하게 한 3단계 정도 관절염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은 초음파 사진인데요. 초음파 사진에서 여기 보이는 것이 부종, 물이 차고 안에 물렁뼈는 약간 튀어나오면서 내측인대를 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좌측 통증이 심하셔서 좌측부터 치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1주 차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포 반응이 일어나면서 좀 더 부종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1주 차에 보시면 까만 부분에 뭔가 하얗게 막 점이 떠다니는 것들이 보이는데 예. 이런 것들이 무슨 가루가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 관절액이 갑자기 늘어나서 밀도가 진해지면 초음파에서 이제 저런 양상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더 부었다가 예. 2주 차부터 조금씩 감소를 해서 2달 때는 뭐 거의 부종이 없는 정도, 요 정도면은 뭐 정상이신 분들도 어머님 63세 나이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되시고 기능도 많이 좋아지셔서 예. 1시간 이상 산책하고 뭐 거기 이제 사시는 부분 이렇게 천이나 그런 부분도 걸으실 수 있게 좋아지셨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2달 만에도 이렇게 예후가 좋아진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만나볼 분은 54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예, 이분은 더 젊으신데 거기다가 남성분이죠. 원래 네네. 관절염이 잘 안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특이한 점을 보시면 왼쪽 무릎의 바깥쪽이 상했습니다. 왜 이랬냐 하면 예. 예전에 10년 전에 왼쪽 무릎 바깥쪽 물렁뼈가 찢어져서 아.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하셨어요. 완전히 잘라낸 건 아니고 네. 찢어진 부분을 부분적으로 이제 내시경으로 도려내는 수술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내시경 받치고 있는 물렁뼈 높이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분은 꽤 진행을 하셔서 외측 구획, 내측은 괜찮은데 외측이 한 3단계 정도 관절염이 되셨고 예. 수술 후에도 계속 통증이 있으시는데 평지를 걸으시는 거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평지를 걸을 때는 주로 내측에 치중이 실리기 때문에 그렇죠. 외측이 아프신 분들은 뭐 좀 운동을 한다던가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지는 계단을 다니실 때 굉장히 많이 불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처음 뵀을 때 아까 처음 상태가 이렇게 이제 부종이 좀 많으신 상태였고 바깥쪽 물렁뼈랑 뼈랑 뼈 사이 간격이 완전히 많이 좁아지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네요. 외측 구획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예.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오히려 이렇게 무릎 부종이 더 증가하는 게 보이죠. 처음에 이렇게 하얀 점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나다가 2주 차에는 밀도가 높아진 그런 점들은 없어지지만 전반적으로 부종이 늘어나게 되고요. 3개월 차 돼서는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아주 부종은 빠지시진 않았지만 네. 관절 기능 상태는 제가 이분은 이제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운동도 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예전에 가셨던 산 아직 뭐 1박 2일 이렇게 설악산이나 높고 이게 먼 데는 못 가시지만 동네 주변 등산 뭐 한나절 하시는 거 정도는 충분히 괜찮으실 정도로 되셔서 아직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이 좀 많이 회복이 네. 된 그런 사례를 또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 78세 여성분이네요. 예, 78세 어머님 분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이시면 관절염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70대 되시면 보통은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죠. 이분은 다행히 그 정도까지 진행은 안 되셨고 이분은 오른쪽 무릎인데 오른쪽 무릎 안쪽에 한 3단계 정도 다행히 이건 서서 찍은 사진인데 3단계 예. 정도 다른 사진이었고 다행히 부종이 처음에 별로 없으셨어요. 부종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염증 상태가 처음에 심하시지 않기 때문에 치료 반응도 훨씬 좋고 훨씬 다른 분보다 빨리 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안쪽 초음파로 찍었을 때 물렁뼈랑 뼈랑 뼈 사이 간격은 물렁뼈가 눌리면서 튀어나오고 뼈랑 뼈 사이 간격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셨죠. 최근 3년에 1년에 2번씩 연골 주사 치료를 챙겨서 하셨고 통증이 심할 때는 사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뼈 주사 치료도 좀 하셨는데 통증 개선 효과는 없고 연세가 드시고 그래서 수술은 나는 너무 무섭다.
그러셔서 치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는 부종이 없으시다가 2주차 때는 살짝 다시 부종이 생기고 세포 반응 때문에 1개월 차 때는 다시 예전처럼 줄어들고 기능이 좋아지셔서 이분은 처음 시술하시고 2달 있다가 반대쪽도 같이 시술을 하셨던 경우입니다. 예, 그랬군요. 그래서 치료 후의 예후가 아주 좋았던 사례 3가지를 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이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수술하지 않고 무릎 통증의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치료법이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다가 고민이나 궁금증 생기셨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좀 많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동선 원장과 함께 다양한 무릎 골관절염 치료 방법들 단계별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좀 명심할 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일단 치료를 잘 하시려면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단계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를 통해서 무릎에 부종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치료를 시작을 했을 때 부종이 별로 없는 분들은 관절염 진행이 되긴 했지만 염증 상태가 별로 안 심한 분들이기 때문에 치료 네. 경과도 굉장히 좋고 빨리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부종이 자꾸 있는 분들은 그 원인이 단순히 관절염인지 아니면 다른 물렁뼈 파열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다치거나 뭐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전에 주사 치료를 좀 여러 번 받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다 받았던 분들도 유전자 치료가 가능할까요? 어떤가요? 예, 가능하시긴 합니다만 연골 주사 같은 경우는 연골 주사 치료를 하신 지 3개월 이후에 유전자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영향, 관절 안의 영향이 조금 더 없어지려면 시간이 걸려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도 한 3, 4개월 이상,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관절 내시경을 받으신 분들은 관절 내시경 수술 한 뒤부터 한 6개월 이후에 시술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를 받았던 여러 가지 사례까지도 만나봤고요. 치료 시 명심할 점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방송 함께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전화 주셔서 한번 직접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은 무릎이 지금 현재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그 오른쪽 무릎이 좀 많이 아프고요. 예. 이게 이제 평지를 걸을 때는 괜찮은데 뭐 산에 등산을 가거나 이제 계단을 이제 올라갈 때는 괜찮고 내려올 때는 좀 아프거든요. 예, 근데 예.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퇴행성 관절염 증상인지 좀 궁금해서 또 혹시 뭐 주사나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는 굉장히 젊게 들리시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내일 모레 50입니다. 이제 48세라고 나오시고요. 무릎이 네네. 아픈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 4년 정도 됐어요. 무릎 아프신 지는 좀 오래되셨네요. 네네. 예.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본 적은 있으시죠? 네. 엑스레이에서 결과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냥 뭐 크게 뭐 증상이 보인다고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도 있는 뭐 50대나 이제 40대 후반에도 오실 수는 있는데요. 보통은 확률적으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은 관절염보다는 무릎 아픈 원인이 관절 뼈랑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아프고 붓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단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안 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1, 2, 3, 4단계 중에 뭐 아주 정상이 아닌 1단계나 2단계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관리는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정확한 관절염 등급과 관절염이 없다고 하면 원인이 어떤 부분인지 찾아야 되는데 기간이 조금 오래되셨으면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뭐 물렁뼈 파열이라든가
활액막염 이런 원인이 더 많기 때문에 초음파나 MRI 같은 좀 정밀 검사를 하셔서 엑스레이는 뼈랑 뼈의 관계만 보는 거니까요. 다른 연부 조직이나 인대 상태를 보는 그런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정확하게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뭐 그 단계, 등급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주셨습니다.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골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동선 원장과 함께 골관절염의 다양한 치료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